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동 홍보대사 2기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한 명의 청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가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우리 한국 홍보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럼 먼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 우리의 선배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은 이기지만 이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100년 전에 우리가 했던 일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전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의병과 헬트사와 호바로버트와 김교신 같은 분입니다. 자, 이분들은 독립운동가 분들인데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국능 홍보대사로서 어떻게 유사한 점이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907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때는요, 1905년 을사늑약 이후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그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목적으로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뿌렸어요. 어떻게? 조선인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극소수만 저항한다. 그리고 한국은 원래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래서 위대한 문명을 창조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지배하는 거다. 이렇게 그 일본이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한국을 중국의 속국 식민지로 또는 그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마치 한국을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전 세계 홍보했죠. 하지만 이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 일방적으로 일본의 목소리만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외신 기자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병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병들이 뭐죠? 의병들은요,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즉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정규 군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여진 청년들, 이분들이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모습을 알게 되었죠. 상대가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들의 인터뷰를 보면 정말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맥킨지를 물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말합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죠.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때 이런 답변을 보고 충격받았겠죠. 왜냐면 외신 기자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 특히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어떤 목소리에서 그 세 가지 문장을 발견합니다. 바로 영롱한 눈초리,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애국심. 자, 지금 한류 팬이요 무려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년 전에 이렇게 맥킨지와 같은 외국인은 정말 드물었어요. 한국의 입장을 취재하고 또 한국 의병들을 취재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했던 외신 기자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을 좋아하는, 한국에 관심 있는 한류 팬들이 무려 2억 명을 돌파했어요. 자, 2억 명이 한국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의 눈빛을 통해서 이 의병들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의병들은 그 맥킨지라는 기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 의지를 알렸어요. 바로 우리는 이번에 침략을 반대한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홍보대사로서 위대한 활동을 했던 선생님이 아닐까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외국인들, 그리고 SNS 홍보하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 한국을 세계에 알린다는 그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영롱한 눈초리를 보일 수 있고, 또 우리 활동에 대한 자신만 미소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활동이 바로 100년 전 우리가 그 의병의 활동을 기억하듯이 우리 활동이 또 100년 후에 또 우리의 후손들한테 기억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위대한 선배님으로 의병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핵 특사죠. 동일하게 1907년입니다.
이분은 고종 황제의 임명을 받은 특사죠.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라고 특사를 파견했죠. 바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이라는 그 특사죠. 근데 이들은 만국평화회의, 국제회의에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일본에 반응했죠.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신 기자들한테 또 외국인들한테 홍보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담감에 대해서. 근데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날에도 외교관이 활동했을 때 외신 신문 일면 나기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외신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해서 결합되어 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죽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해외 외신에 보도가 되었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들이 전 세계 홍보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였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고발하고 세계 평화를 호소했죠. 우리 한국이 바로 그런 평화를 수호한 나라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고발해서 세계 평화를 지키고 싶었죠. 자, 이들의 이런 노력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혁명 한류 팬을 있게 했던 한류 스타들 못지않게 저는 100년 전에 우리 그 의병과 바로 헤이트사가 바로 저는 우리 1세대 한류 스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팝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의병도 헬트사도 바로 오늘날 한류스타 못지않게 어쩌면 오늘 한류스타 그 이상일 수 있죠. 정말 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세계 홍보했던 사람. 그래서 오늘날 BTS가 그 미국 유명한 잡지사 타임지에서 표지 보도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BTS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100년 전 외신 일면에 등장했던 우리 헤이트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이트사가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이렇게 타임지에 세계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나왔지 않을까요? 그리고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음악 잡지에 우리 블랙핑크가 등장했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잖아요. 그럼 저는 이거 비슷한 나이또였던 100년 전 의병이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롤링스톤즈의 표지로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헤이트사처럼 의병도 우리 한류스타 아닐까요? 자, 여기 또 우리 선배님 계십니다. 이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바로 나라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 전파되지 않았을 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무려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써서 일본의 역사국을 고발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이분의 활동을 담은 이력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1880년도에 우리나라에 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고 또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일본이 전 세계에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는 걸 되었어요. 한국은 역사가 없다. 한국은 그 야만국이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한국의 문화가 없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은 한국을 도와주는 거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했을 때 전 세계인들이 일방적으로 일본의 어떤 가짜뉴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홍보했습니다. 왜냐면 이분도 한글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을 논문을 에세이를 칼럼을 써서 해외에 알렸어요. 특히 이분이 1899년도에 미국 월간지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개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혼민정, 거북선, 구속활자 같은 부분을 알리는 월간지 기록을 한 거죠. 심지어 이분은 아리랑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도 했고요. 또 심지어 뉴욕 타임즈 같은 해외 그 유명 언론사에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또 전파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해외에서 일본의 로비로 한국에 대해서 역사를 잘못된 내용을 서술했을 때 적극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분의 활동을 저희는 기억하고자 또 여러분들 선배님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얼마나 악조건성에 승부했는지 한번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어때요, 여러분? 대단하죠? 전 이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 아닐까요? 여기 또 위대한 선배님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교사였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지배했을 때 영구적으로 지배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독립 의지를 막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논리를 학생들한테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웃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게 뭐 순벽이다. 그래서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되는 건 승령이라고, 조선인들은 스스로 국가를 경영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위치,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은 다른 나라의 식민지 되는 것이 숙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지 못한 거죠. 어차피 너희 나라는 식민지 된 운명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주입시키자 바로 지리 교사였던 우리의 김교시 선생님은 그 지리의 지식을 활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라서 식민지라고? 그럼 서구의 그리스는, 서구의 로마는 동일하게 반도였지만 서구 그리스 문명은 서구 문명의 시작이 되었고 로마 문명은 서구 문명의 중심으로 됐잖아요. 이것처럼 반도라서 문제가 아니라 반도기 때문에 문명을 창조했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으로 나가는 항구라고. 한반도는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라고.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위치라고.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호소했고, 이 김교 선생님의 제자가 바로 베를린 마라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입니다. 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바로 이렇게 본인의 뜻을 전파해서 이렇게 한국을 알았던 사람, 우리가 바로 이분들의 후예 아닐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 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죠? 여기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바로 평범한 한 청년에서 바로 해외에서 동포가 어려움을 처하자 마치 그 외교관 대사처럼 동포를 구하는데 헌신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미주사회에서 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임명한 대사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사 이상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또 전 세계 한국을 바로 알리는 분이죠. 그런 면에서 바로 이분이 우리한테 중요한 롤 모델입니다. 바로 이분은 국가에서 임명한 외교관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나라로부터 돌보를 받지 못하는 동포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헌신을 했죠. 자, 제가 바로 이런 분의 정신을 다 명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수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 100년 전에 국가로부터 정식 임명받은 외교관 대사는 아니지만 그 어떤 외교관 대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고 또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받을 롤모델 아닐까요? 자, 바로 100년 전 우리는 바로 이렇게 그 의병, 그리고 헬기특사,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 호모 할아버트, 이대휘 이런 분들의 뜻을 계승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우리는 왜 또 한국을 홍보해야 될까요? 100년 전 우리 선배님들은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홍보해야 될까요? 바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토와 역사와 문화가 여전히 100년 전과 유사하게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최근에 한번 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박사 공부하고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어를 그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외국인들도 독도도 모르고 동해도 모르고 또 우리 영토를 제대로 그릴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와 있지만 전공 분야를 공부했지 우리 역사 문화를 아는 게 아니겠죠. 자, 세계인들한테 유명한 건 바로 한국이 아니라 한류입니다. 그들은 BTS를 좋아하고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우리 음식을 좋아하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 역사 문화를 잘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역사 문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2021년도에 프랑스 유명한 박물관에서 보여지는 한국관 소개 지도입니다. 도형가 일본어가 돼 있고 한국의 코리아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차이나가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온 편지 한 통인데요. 지금 한류 열풍으로 해외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세계지도, 웹사이트, 책자 같은 거에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가 일본어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답니다. 한국에서 별 게 뭐가 있냐고. 중국의 역사였잖아.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한류도 유명하지만 우리 역사는 바로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서대했던 그런 가짜 뉴스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해외 교과서에서 남아 있습니다. BTS는 잘 나와 있고 블랙핑크는 잘 나와 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 잘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로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그때 퍼뜨렸던 가짜 뉴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거다. 한국 역사가 없더런 내용은 퍼져 있는데 그걸 한번 바로 이게 미국의 유명한 교과서인데요. 첫 줄부터가 주어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컨트롤 지배했다. 그리고 한국 당 나왔 때, 중국 당 나왔 때 코리아 원스 어게인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우리가 당 나왔 때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습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를 빼고는 식민지란 말 쓸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두린더 탕 다이너스티 코리아 원스 어게인 became a colony라고 합니다. 콜로니 식민지. 또 이런 식민지를 1910년도 일본 합병했대요. 일본이 합병했던 이유가 마치 한국이 중국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된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말 들어본 것 같죠? 1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썼던 잘못된 표현입니다. 또 시험 문제가 바로 중국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하는 시험 문제예요. 옥스퍼드 교과서 유명하죠? 고대 한국, 고구려 백제 신라시기 때 한국이 다 중국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한국이 다 중국 영토라고 있습니다. 3세기 때 한국이 다 중국 거랬대요. 한남 이북 지역이.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본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었죠. 그래서 장관급 웹사이트인데요.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다. 중국의 정복이 당했었고 또 1910년도 러일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두 줄로 요약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하기 전에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와 있죠. 또 호주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시험 문제 풀다가 추격받았대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출제했는데 정답이 일본어였어요. 동일하고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항의하니까 교과서 맞겠니 맞겠니 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 일본의 역사 왜곡이 다른 나라 교과서 시험 문제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인데요. 동아시아 지도를 펴놓고 동해를 일본으로 해놓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는 무엇이냐고. 정답을 동일하면 틀리죠. 호주 교과서예요. 11번 동일하고 하면 틀리게 났습니다. 정답을.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서는요, 이렇게 한국어 침략 이런 걸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21세기 의병이 되어서 바로 100년 전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렸던 의병들처럼 싸웠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는 잘못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21세기 의병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국능을 홍보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 것이고 우리 역사 문화 홍보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바로 100년 전에
잘못된 내용이 퍼져 있고 그 내용이 지금도 퍼져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이런 노력으로 방크 회원들이 하버드 유명한 하버드 교과서에서 이렇게 독도를 추가시켰고 우리가 수정했습니다. 또 중국이 한복을 뺏어가니까 명절 한푸라고 욕하니까 유명한 사저 같은 곳에 먼저 한복을 등재했습니다. 한복이 우리 거라고. 그리고 옥스퍼드의 방크의 그 회원이 건의해서 한복이 등재가 됐습니다. 초등학생 방크 회원 우리 문화유산을 등재했고요. 또 직지를 또 등재했습니다. 또 대학생은 수천만 원 교과서를 시정을 했고요. 또 김치에 대한 부분도 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걸 고치고 또 올바른 걸 등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방크 회원들이 한 거였죠. 또 이렇게 100년 전 일본의 침략을 고발했듯이 오늘날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틀린 내용 나오는 부분에서 건의했고 그 내용이 한국의 신문 1면에 나왔죠.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해외 언론사에 일본어가 된 부분을 건의해서 독일 단도표기로 시정을 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부분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일본 외교관이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회의 때 일본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렸죠. 그 당시 외교가 한국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걸 비난 지난 지금 방크 회원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시작한 거죠.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이 미국 유명한 교육 사이트에서 이렇게 언론도가 잘못된 부분을 시청을 했고 또 동의를 넣습니다. 또 이영미 한류 팬들한테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의 K-팝 팬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국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한국의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 소개하는 사이트 만들어서 전파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방크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독도가 빠져있는 내용 독도를 추가했습니다. 또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는 이역 한류 팬 분들을 우리가 홈 할버드처럼 우리 역사 문화를 함께 알릴 수 있도록 건의했고 이렇게 홍보했고 여러분들 밖에 이렇게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바로 이렇게 300가지 홍보물과 바로 200만 부를 배포를 해서 전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케시마가 되어 있는 걸 독도로 일본어를 동해로 우리 역사 문화와 한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렇게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방크 회원들의 건의로 일본어가 잘못되었음을 이제 알게 되었고 동일어가 추가했다고. 이 내용이 바로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방크 활동으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일본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동용보했다고. 마지막에 인더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인 내국심이라고. 원래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가 했던 이 전쟁이 이 역사적 전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그 싸움을 이제 계승해서 위대한 승리를 하겠던 것이고 그 내용이 해외 유명한 사이트에서 발표한 등이죠. 방크의 활동으로 해외 교과서가 바뀌고 있으며 그들의 주장이 일본보다 더 맞으며 그래서 그들의 활동을 나중에 최후의 승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했죠. 마치 헬트스 활동이 외신에 보도가 된 것처럼 의병의 활동이 맥킨지를 통해서 홍보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활동과 방크 활동으로 홍보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해외 유명한 정부 부처 사이트에서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 내용이 방크 회원이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죠. 여러분 보세요. 한국 역사는 전복당한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 내용이 코리아 이제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때 대저 롱 리치 히스토리 한국은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를 가졌다고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건의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해외 외국인들이 인식 속에서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되어 있겠죠. 우리가 BTS나 블랙핑크가 유명하다고 해서 우리 역사가 제대로 홍보된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일은 우리가 또 다른 한국 홍보 대사로서 우리 궁을 알리고 능을 알리고 역사를 알리면서 이렇게 한국을 홍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멋있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우리 역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역사를 홍보하고 싶은지. 저는 이렇게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라는 부분으로만 나와 있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동했고 또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의 국능 홍보대사로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궁을 제대로 알고 홍보하고 또 능을 홍보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를 홍보하고 역사 홍보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 한국을 알렸던 위대한 우리의 의병분들 그리고 헤리티스사분들 호모알버트 박사님 이대휘님 김교신님을 계승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대사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한 달 후에 모두가 다 대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한국 홍보를 바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